WAK 채널의 지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상담사 치아입니다. 지금 이 인사 멘트는 다시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 밑에 보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체 없이 바로 제가 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리스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네, 클래식 가장 대중적인 사연이 그쵸. 드디어 왔네. 여태까지 저희가 섹스리스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인 그러니까. 섹스리스 사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섹스리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쉬는 부분. 그래, 쉬는 부부. 네. 쉬는 부부라는 표현을 썼던 TVN인가? 어떤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해? 네, 저도 광고를 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하는구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2년째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저희 관계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섹스리스 문제입니다. 저는 성격이 강하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연애에서도 이 성격 차이로 종종 부닥치는데 문제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피하는 섹스리스는 들어봤어도 남자가 피하는 섹스리스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적인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횟수가 줄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의 행동에서 사랑을 느끼기 힘듭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섹스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대중적인 사연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 사연 자체는 그렇게 대중적이지? 일단은 좀 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맞고 네네. 그 말씀 빈도 네, 빈도의 측면에서. 네. 아니면 반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네네. 아내분들이 섹스리스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오히려 결혼 이후에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의 사연에서 제가 딱 걸리는 건 여자가 섹스리스 때문에 고민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네네. 아니, 네, 꽤 있습니다. 네, 네. 남성분이 피하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남자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생각부터 버리셨으면 좋겠고. 야, 이거 되게 독특한, 사실은 내담자로 만약에 이분을 네. 저는 회기를 여러 회기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 뵙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분 사연 같은 경우는 이분과 남자친구분을 조금 더 관찰, 이야기를 좀 들어본 후에 네.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유는 제 느낌에 이제 이 여성분 아마 다소 여성으로서는 다소 남성 호르몬 분비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 그게 이제 성격적으로도 좀 나오시는 것, 또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 네. 성욕에서도 나오시는 것. 반대로 네. 남성분은 오히려 네.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분이 남성 호르몬 수치 네.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성욕이 많이 적으신 남성분들 중에 병원에 가서 수치 검사를 받아보면 정말 남성 호르몬이 적어서 그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 경우에 여성분들이 완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것처럼 네. 남성분도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의학의 영역이라서 네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제 영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욕의 차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의 차이,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남성과 여성의 성향 차이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그 섹스 횟수라든가 네. 섹스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그런 거죠. 일단은 남자친구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네. 여성분이 그렇게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셨는데 만약에 정상이다. 네. 그럼 또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게 남성분들이 약간 극복해야 되는 어떤 상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그 남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선입견, 편견 같은 개념인데 뭐냐면 일부 남성분들 중에는 본인이 지배하거나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아내나 연인을 본인이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우월적인 관계가 있어야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리드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본인이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의 성향과 자기의 성향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따라가는 위치거나 억압받는 위치, 뭐랄까 성격상 짓눌린다고 그럴까? 뭐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은 본인도 모르게 발기부전 또는 성욕의 저하를 느끼실 때가 있어요. 경험할 때가.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보자면 심리적으로 그렇죠.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좀 끌려다닌다 라는 느끼시는 분들은 실제로 어떤 성욕? 어떤 성기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내나 연인에게 자주 혼이 난다던가 아니면 아내나 연인의 모든 걸 아내나 연인 중심으로 결정되고 네. 본인은 따르고 또 항상 그러니까 좀 기가 약한 남자 네. 좀 순종적이고 그렇죠. 뭐 네. 그런 개념일 수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사연의 남성분하고 약간 그렇게 그런 보이거든요. 구도인 것 같아요. 살짝 그래 네.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여성분이 성욕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고 두 번째 확인해 보실 부분은 뭐냐면 여성분이 전략적으로 연기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어떤 연기? 어쨌든 사랑하잖아요. 지금 연인을 사랑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 싫은 거잖아요. 이 남성분이 바뀌는 게 제일 이 여성분한테 베스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또 오히려 당신 말을 내가 따를게 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평소에 그 남자친구한테 하던 행동을 생각해 보시고 정반대로 한번 행동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남자분의 기를 좀 살려주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를 살려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 또 부드럽게 언어 표현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를 좀 해서 그 사람의 그렇죠. 피디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 그 사람의 남친의 기를 좀 올려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뀌는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분이 안 하던 짓을 여자친구분이 한다고 더 겁먹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너 왜 그래? 무서워. 그런 경우는 거의 100% 생길 거예요. 네, 왜냐면 안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부 잘못했나? 그거 안 그러는 사람이 그런 거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네. 믿어지지도 않고 뭐해서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개의치 않고 네네. 개의치 않고 쭉 일관성 있게 한 달, 한 석 달 또는 길게는 6개월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 저항성이 계속 만약에 생긴다 가는 중간에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닌 거죠. 그건 맞는 방법이 아닌 거고. 네네. 근데 어쨌든 테스트는 해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전자기기를 쓸 때 콘센트를 어디다 꽂아가지고 파워를 눌렀는데 안 들어오면 제일 먼저 헤드를 빼서 다른 데 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선을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기계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해보고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단계 연인을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연자분께 딱 솔루션을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병원에 가셔서 남성 호르몬 검사를 수치 검사를 한번 보시고 네. 두 번째 본인이 태도 연기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한번 가보셔라. 그리고 나서 네. 뭐 정 안 되면 네. 그때 무언가를 결정하셔도 그 다음 걱정은 그 다음에 가서 그럼 다시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한 3개월 6개월 지나도 안 됐다 다시 사연 보내줘. 그때 또 드릴 솔루션은 따로 있습니까? 좋네요. 체계적이네요. 역시. 체계적이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